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커맨드 창 하나 여시고 IP 컨피그를 쳐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IP 또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고 나오고 서브넷 마스크라고 나오죠. 요거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서브넷 접두사 길이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IP 컨피그를 쳐보면 서브넷 마스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까 24일 때는 얘였는데 16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서브넷 접두사 길이와 서브넷 마스크는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은 똑같은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이 서브넷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IP 대역이 다르다? IP가 충돌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결국 서브넷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IP와 서브넷 마스크는 지금 10진수로 되어 있죠. 2진수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영역으로 끊어서 각각 2진수로 바꾼 거예요. 8개의 비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옥텟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옥텟, 두 번째 옥텟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192.168.0.104는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서브넷 마스크 25.25.25.0은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앞부분부터 1로 쭉 채워지는 형태인데 비트 수를 한번 세보십시오. 8개, 8개, 8개 총 24개죠?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다. 아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바꿨다. 이 아래쪽에 이진수 표현도 이렇게 바뀌겠네요. 비트 수를 한번 세볼까요? 16개인가요? 이 서브넷 접두사 길이도 이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서브넷 마스크는 왜 필요할까? 자, 24잖아요? 24니까 요게 총 32비트죠? 그러면 24비트까지 카운트를 하면 여기까지죠? 여기를 기점으로 영역을 나눕니다. 왼쪽에 있는 거를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호스트 영역이라고 해요. 네트워크 영역은 소속입니다. 자, 학교라고 생각하고 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뭐냐? 반입니다. 반. 그리고 호스트 영역은 뭐죠? 반에 소속되는 학생들의 번호. 자, 그렇다면 번호의 최소는 뭐죠? 이거 몽땅 0으로 채운 거잖아. 0000, 0000, 그냥 0이죠. 그리고 최대는 뭐야? 이걸 몽땅 1로 채운 거죠. 1111, 1111, 10진수로 바꾸면 25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0에서 255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 0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모두 1로 채우네 255잖아요. 걔네들은 특별한 용도로 따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에게 주는 번호는 1번부터 254번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 컴퓨터의 상황인데 제 컴퓨터가 속해 있는 반은 192.168.0.1부터 192.168.0.254까지의 학생들이 있는 그 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번호가 얘라면 반의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CIDR 혹은 사이다라고도 하는데 뭐 CIDR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요게 뭐죠? 호스트 영역에서 모든 걸 0으로 채우네. 걔죠. 걔가 바로 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걔는 일반 학생들한테 번호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네트워크 이름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서브넷 접두사 길이는 24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이름 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출발점이 될 겁니다. 얘는 서브넷 접두사 길이가 16이고
얘는 서브넷 접두사 길이가 25입니다. 이 서브넷 접두사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이진수 표현으로 썼습니다. 두 개가 똑같죠. 그리고 얘는 16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16비트를 세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 앞에는 뭐라고요? 네트워크 영역. 기준점 뒤는 뭐라고요? 호스트 영역. 호스트 영역을 몽땅 0으로 채운 이게 뭐라고요? 네트워크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의 시작 포인트는 뭐가 돼? 그게 얘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25잖아. 그죠? 그러면 어딥니까? 888이죠. 여기네. 이 앞이 뭐다? 네트워크 영역이고 이 뒤가 호스트 영역이다. 자, 다시 한번 이리로 와서 자, 얘는 뭐라고요? 반 이름. 자, 그런데 호스트 영역을 모두 1로 채운 애가 얘인데 얘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방송용 주소입니다. 이런 거예요. 192.168.0.1 학생이 192.168.0.4 학생한테 데이터를 전한다. 그럼 그냥 전하면 돼. 그런데 반에 속하는 모든 친구들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방송하고 싶다. 그럴 때는 목적지를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얘는 남겨놓은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이 반 학생들의 번호는 이렇게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얘보다 하나 많은 얘죠. 그리고 얘보다 하나 적은 이만큼의 번호가 배정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밑에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친구의 시작은 어딥니까? 똑같죠? 호스트 영역을 모두 0으로 채운 애가 시작이라 그랬어. 끝은 뭐라고요? 호스트 영역을 모두 1로 채운 애. 요 부분이 0, 1111, 11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걔를 10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방송용이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 아이들에게 배정되는 번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보다 하나 많은 애부터 끝보다 하나 적은 애. 몇 개예요? 그러면 126개죠. 아시겠죠? 뭐 이런 건데 사실 우리는 얘네들을 16이나 25나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거의 24로 놓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건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으로 나누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반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허브에 컴퓨터들을 물려놨고 여기에 있는 IP와 서브넷은 여러분들이 모두 수동으로 입력을 했다고 쳐요. 공유기에 물려있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은 안 될 겁니다. 인터넷이 안 돼도 얘네들끼리 통신이 돼요. 윈도우에서 서로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데 지금 얘네들이랑 얘랑 서브넷 마스크는 같은데 이게 다르잖아. 그죠? 다시 말해 얘네들은 반이 같아. 전부 다 192.168.0.0 반인 거죠. 그런데 얘는 192.168.2.0 반이라는 거죠. 반이 달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는 이 서브넷 길이, 그러니까 얘잖아. 여기서 끊기죠. 이 앞에 있는 192.168.0으로 되어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두 다 같잖아요. 이 세 개는. 그러니까 이 셋은 서로 자기를 오픈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보이는 거지. 이 컴퓨터는 어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192.168.2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만 나를 보여줄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컴퓨터가 얘네들을 보지 못합니다. 얘네들이 192.168.0으로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만 오픈을 했으니까 얘는 해당이 없잖아. 같은 이유로 얘네들도 얘를 못 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잘못된 설정 혹은 의미 없는 연결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서브넷 길이만 바꾼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16이죠. 어디야? 여기까지죠. 자, 이 컴퓨터는 앞에가 192.168까지인 아이들을 내 반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나의 모든 걸 보여주겠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192.168까지는 똑같잖아. 그러므로 이 컴퓨터들에서
얘가 보입니다. 접근이 가능해요. 반면에 얘네들은 여전히 192.168.0까지 같아야 나를 보여주겠어잖아요. 따라서 이 컴퓨터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브넷 접두사 길이를 24로 설정을 하고 세 번째 자리, 세 번째 옥텟까지 다 같아야 서로서로 오픈이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다? 같은 IP 대역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내부 아이들끼리는 서로 통신이 가능한데 외부와 통신을 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해? 공유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브넷 길이와 또 IP를 설정을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으니 공유기의 DHCP 기능을 쓰면 IP뿐 아니라 서브넷까지도 다 맞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DHCP 기능을 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기도 자기 자신의 IP를 하나 가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망이 하나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내부망에 있는 애들끼리 통할 때는 1위로 안 가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컴퓨터에서 192.168.3.5로 메시지를 보낼 일이 생겼어. 그러면 벌써 IP 대역대가 자기랑 다르잖아. 192.168.0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공유기한테 던지는 거지. 192.168.3.5로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관리의 편의성 때문이에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10,000명쯤 된다고 쳐. 같은 반 학생은 같은 교실에 있겠죠. 한 반의 학생이 한 50명쯤 되는데 내가 철수한테 뭔가를 줘야 돼. 철수가 우리 반이면 그냥 우리 교실에서 갖다 주면 끝입니다. 철수가 옆 반이야. 옆반 교실로 가면 돼요. 10,000명이 모두 한 반이야. 그러면 교실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같은 반이긴 한데 같은 반이 의미가 없는 거지. 철수를 찾을 수가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4명이 한 반이야. 그러면 맨날 옆반 들락날락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누는 게 효율적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